네, 작년 12월 이 시간을 통해서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금리 교체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다음 주부터 국제 기준금리로 활용해왔던 리보 금리를 새로운 금리로 대체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는 50년 만에 찾아온 최대 변화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마침내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리보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금리를 4월 3일에 발표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음 달 3일부터죠. 네. 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되는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50년 만에 최대 변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라이보 금리, 리보 금리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민간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자금 조달할 때 과거에 보면 항상 이게 자금 조달할 때 이앵커에서 자금 조달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거든요. 보통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의 중심지다. 그러면 그동안 런던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런던 은행간 금리가 라이보 금리죠. 거기에 그다음에 이앵커의 그 국제 신용평가소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이거 낮을 때는 가상금리가 높게 붙고요. 신용도가 좋을 때는 가상금리가 낮아서 네. 결국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해서 조달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라이보 금리, 리보 금리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그동안 각국에서는 뭐 유리보라든가 사이버, 요거 싱가폴, 코리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리보에 BOR 붙여서 사실 다른 데도 이렇게 통용될 만큼 굉장히 리보가 아주 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2008년 이후에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번에 조작하면 그만큼 굉장히 국제 신용도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신뢰가 무너진 것은 한번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건 앵커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콩에 매주를 쓰더라도 시청자분은 안 믿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용도 복구 상태가 국제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좋다 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작년 12월에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상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 교체 문제. 네, 기준이 되는 게 그렇죠. 바뀌니까. 네. 결국 금리 인상은 그걸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준금리. 그다음에 이거 문제를 중요하다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만간 이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찾아와서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게 처음으로 리보 금리가 교체해서 이렇게 새로운 금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리보 금리 조작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국제금융시장 50만의 최대 변화를 하면 네.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거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도 바로 교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보 금리 조작 사건 이후에 이번에 리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과정이 뭐 리보 금리 관련해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리보를 탁 치면 워낙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뉴스거리 중에서 많이 차지했던 것도 이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라이보 리보 관련돼서 사건들을 CG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새로운 그 대체금리가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도 사실 워낙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랬었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단은 2008년도에 이 라이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런던 시중은행간 금리인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금리위기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곤혹스러운 환경인데 자 해외에서 보면은 영국의 인베스트뱅크와 관련된 이런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이렇게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상품 선물을 위해서 어차피 라이벌이든가 이런 측면 상품 선물을 위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왜 미국은 금융위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왜 똑같은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벌을까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상품 선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러면 기준이 되는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라이벌 금리는 런던 시중은행 가운데 정확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비슷하니까 네.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처음 시작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때 라이버의 조작 문제에 대해서 영국은 뭐냐? 영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일파만파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은 라이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영국의 금리 감독적도 감독이란 뭡니까? 감독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의 금리 감독 쪽에서 이게 미국의 그 상품 선물서의 수사 공조를 해서 사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베스트 뱅크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조작에 의해서 불이익을 이상한 부정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큰 것이 2010년 마크레이스가 첫 벌금을 부과됐고, 그 다음에 2015년 도이스방크에 이렇게 부과됐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벌금 부과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신뢰성 회복가. 그래서 작년 7월에는 리버 금리의 중심지가 되겠죠. 영국에서 2020년까지 리버 금리를 퇴출을 결정했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선 이렇게 그때 당시마다 한국경제TV에서 새로운 금리에 대해서 그때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지만 요거 방송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은 오늘 갔다가 내일 다르지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 얘기들도 오늘 조금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제 공부하는 것도 한국경제TV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도입하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으로 리버 금리가 이 벤치마크 금리로서 신뢰를 잃게 되면서 그동안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리버 금리는 국제 조달 금리거든요. 조달 금리 때 영국과 미국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라이버 금리는 모든 국가들의 재자금 조달 때 기준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이라든가 영국에 맡길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세계 최고 경제 단위가 주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최고 단위가 뭐냐면 과거에는 G7 서방 선진 7개국이었습니다는 금융위기에 신흥국들이 많이 부각되는 상태, 특히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부각되는 상태에서 자, 선진국의 G7으로 세계 경제 최고 단위를 맞추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G7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G 그룹 A, 그룹 9 러시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계가 있다 해서 그룹 20에서 G20이 지금 세계 경제 최고 단위인데요. 라이버 금리 조작 문제가 세계적 문제다 보니까 결국 세계 경제 최고 단위인 G20의 금융 안정기구, 여기 FSB는 금융 안정기구다 이렇게 네. 볼 때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 금리 대처안을 그동안 연구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했습니다. 하나는 라이버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니까 자, 거기에 기능을 좀 축소해달라. 그래서 라이버 금리에 의존해서 자금 조달하는 규모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새로운 대처 금리가 들어오더라도 라이버 금리의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새로운 대처 금리가 들어오도 시장에 정착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라이버 금리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는 하나의 원트랙 한 문제가 됐고, 퍼스트 트랙 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대체 금리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체 금리 연구할 때 잠시 좀 대체 금리에서 이 대체 금리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대체 금리가 될 때 항상 연구에 대해 주 대상인 뭐냐면 저희들도 한국에 있을 때 일단 금리가 나오면 유동성이 풍족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적인 측면. 그래서 그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각종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유동성에 해당되거든요. 유동성이 풍족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금리는 사람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자, 유동성이 어느 대체 금리가 좋을 것이냐, 빨리 회복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사실 기존의 라이버 금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라이버 금리에 동떨어져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라이버 금리가 50년 동안 계속해서 국제 조금 시장 했으니까 자, 이게 신뢰가 떨어졌다 해서 새로운 이상한 금리를 갖다 대면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버 금리에서 가장 대처할 수 있는 금리의 문제를 중시하되
거기에 따라서 신뢰가 떨어진 문제가 대체금리 되다 보니까 신뢰금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이렇게 라이벌 금리 대체금리의 세컨드 트랙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 리버 금리 조작된 이후 특히 노이즈 방크가 2015년에 대규모 벌금 사태 이후로 리버 금리와 연계되어 있던 상품 문제가 지금 미국의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겪고 이제 리버 금리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금리가 확정이 됐는데 SOFR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 한국경제TV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전해주고요. 네. 또 이걸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이제 시청자분과 같이 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국식 발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뉴노멀이든가 뉴앱노멀이든가 이런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전파시켜서 국내 경제 용어에 정착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일조를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SOFR 금리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식으로 발음할까 해서 우리 이렇게 요 다음 방송에 PD를 맡고 있는 김 PD랑 같이 얘기했는데요. 한번 발음해봐라 했더니 이상하게 아침부터 발음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SOFR 금리 이렇게 해서 이런 금리를 사용해 말씀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언론기관에도 한국식 발음을 쓰지 않고 SOFR 그냥 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라이벌을 쓰지 네. 않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한국식 발음은 그냥 SOFR로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뭐의 약자냐?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가지고 요의 약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리버 금리와 세로 대체할 SOFR 금리 요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방식에서는 라이버는 런던 시중은행 금리의 설문조사 금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작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작성이 해소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참여자 간의 실거래 금액을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거래 보니까 조작 가능성이 적겠죠. 그쵸. 그죠?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감안하는 그래서 보통 평균치는 평균치 왜곡, 정기부의 평균치 왜곡 현상이 되니까 중간금리를 설정하겠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국의 페드에서 본 333 전략에서 마지막에 중간금리,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죠. 네. 중립금리와 비슷하게 중간금리라는 개념을 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보 여부에 있어서는 리버 금리는 무담보 금리입니다. 이게 조작이 쉽는 거죠. 근데 요 SOFR 금리는 담보 금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작을 이렇게 해서 신뢰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기물 확정 금리입니다. 근데 리버 금리는 뭐냐? 이게 다양하거든요. 기간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기물에서 보면 자 그때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준이 되는 상태에서 보면 그 기준성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기물 확정금리로 발표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미 재무부와 페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처럼 그때 발표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네. 그런데 리버 금리는 런던 시중의 설문조사에 이게 평균 금리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출한다. 네. 요가 차이점이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자연스러워 산출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리버 금리가 빨리 이렇게 그 대체 금리로 확정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냐 소파 이게 시뮬레이션 돌릴 때 4월 3일 발표되기 이전에는 많은 시험 기간을 거쳤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SOFR 금리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유동성이 지금 일평균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많이 축소돼서 영국 감독청과 미국의 그 상품시장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되긴 하지만 지금 라이버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유동성은 5억 달러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SOFR 금리가 이렇게 라이버 금리로 4월 4일부터 이렇게 대처하면 비교적 빨리 정착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버 금리 이상으로 많이 들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각국의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데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기관 3대 평가기관에도 이와 같은 SOFR 금리를 감안한
평가 기준도 새롭게 도입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라이벌 금리만 SOFR 금리로 대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 간 자금 흐름, 여기에 따라서 환율, 증시 변화, 그다음에 채권 시장인 금리와 직결적인 채권 시장, 그다음에 조달 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기업계 자금 될 때 회사채 시장 이런 게 전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리보가 아니라 SOFR로 좀 바꿀 경우에 국제 금융 시장에도 정말 큰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990년대에는 영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 8년대에는 방송에서 많이 전해주셨습니다는 네. 한국경제TV의 그 송지효 대표도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생각했는지 월가 특판으로 오고 제가 미국 연방정부의 그 소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경제 해설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1990년대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런던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사실 그동안 국제금융 중심지가 사실상 뉴욕으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볼륨상이라든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보면 완전히 뉴욕 금융시장이 자리를 잡은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보면 라이벌 금리가, 국제 조달 금리가 런던 시중으로 간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라이벌 금리와 SOFR 금리가 이렇게 바뀔 때는 국제금리의 중심지가 바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국 입장에서 보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많은 그 영국에 들어왔던 그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프랑크푸르트로 유럽에선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제금융 시장은 완전히 런던에서 일부에는 프랑크푸르트 시장, 가장 크게는 뉴욕 금융시장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국제 인식조차도 변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제1의 국제금융시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뉴욕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양쪽 운명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영국 브렉시트와 함께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파운드 운명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뭐냐, 지금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달러 가치라든가 또 국제 간 자금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변화를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 왜 이렇게 미국의 재무부와 그다음에 페드가 이 국제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교체하는 것을 빨리 들어갔냐면 지금 뭐냐, 여러 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준금리가 어느 쪽의 중심을 차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인사들이 지금 이제 미 재무부와 올해 페드까지 마지막 채워진 거거든요. 자, 작년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골드만삭스 인력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 상태죠. 물론 일부 중에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는 재무가 채워진 상태에서 올해는 뭐냐, 2월부터 제닛 옐런에 이어서 제롬 파월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친 트럼프 인사로 페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적인 인사가 채워지는 상태에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사실상 이 대체금리 이 기준금리도 빨리 이렇게 도입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미국의 국익도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의미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리보 금리를 대신할 SOFR을 내놓을 뿐만이 아니라 페드도 종전의 정책 금리를 대체할 좀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중심지죠. 네. 국제경제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페드의 정책 금리와 세계 경제 중심지에 해당되는 리버 금리가 SOFR 금리로 되면 네. 미국의 기존의 정책 금리와 연계성이 강해지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와 미국의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금리 인상할 때 그 연방기금 금리와 연계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미국이 뭐냐, 세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이익을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OF가 연계성이 강한 페드 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정책금리 인상할 때 얘기하는 소위 연방기금리,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계성이 강화해서.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중심 역할을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SOFR 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서 그동안 미국이 연준에서 검토해왔던 미국의 시청자 여러분 기준금리, 정책금리 할 때 얘기했던 연방기금리도 그동안
연구했던 것으로 교차한다고 보됐습니다. 이것도 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이버 금리와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기존의 중심지는 리버 금리와 연계성이 강한 상태에서 FFR 금리인데요. 이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SOFR 금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OFR 금리가 연구될 때 페드의 금리를, 페드의 FFR 금리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소위 연방기 금리를 어떻게 변할 것이냐 같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이것도 온 RRP 금리, 요게 연계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이미 2분기부터 온 RRP 금리를 사실상 뭐냐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조지표로 활용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4월 3일 날 SOFR 금리가 이렇게 대체될 때는 사실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정책 금리를 쌓았던 연방기 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4월 3일부터 리버 금리를 대체한 SOFR 금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사실 지난번 그 방송을 맡았던 PD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온 RRP 금리가 뭔가 해서 자막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자막 처리했는데요. 오늘은 그때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작년 12월에 자세하게 전해드려서 오늘은 자막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4월 3일 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SFR 금리가 뭔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는 온 RRP 금리가 뭔지 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경제 내부에 이렇게 인사 교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경장문에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해서 정착이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온 RRP 금리가 뭔지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영국 측면에서는요, 브렉시트로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오는 시각이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리버 금리가 대체가 되면 영국으로서도 더욱더 마음이 좀 조급해질 것 같아요. 영국 조급해지죠. 네, 그렇죠. 사실 그 국제금리의 중심지라는 것은 글로벌 시너지 이펙트도 하고 네. 그 국제적인 위성도 이렇게 되고 영국 국민의 선례식도 되고 맞습니다. 앵글로색슨적의 선례식 되는 상태니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버팀목에 해당되는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바뀌고 가장 영국에서 국제경제의 상징격으로 봤던 것이 라이버 금리거든요. 네. 이걸 이제 대처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브렉시트와 함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뭐냐 가장 최고 통수권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영국 금리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이런 사람이 지금 테레사 메이 영국의 수상입니다. 지금 네.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의 그 수상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빨간 구두도 신고 패션하고 해가지고 네. 많이 등장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내후 위한을 겪다 보니까 지금 등장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영국도 마냥 당할 수만은 있지 않느냐 해서 없지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제금융의 중심지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감독청은 마지막 결단을 했었죠. 작년 7월 달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라이버 금리를 폐지하겠다 하는 아주 뭐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일대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금호 타이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이미 떨을 때 떨었으면 그 뭐냐 자잘한 기득권을 배우고 일대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냐 신뢰를 확보한다 하는 측면에서 영국 감독청이 라이버 금리가 영국에 차지하는 의식에서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일대 혁신을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지 않으면 영원히 뭐냐 브렉시트와 함께 영원히 국제금리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번 신뢰가 떨어진 것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 4월에 영란은행이 소니아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소니아 금리인데요. 이건 뭐냐? 근데 소니아 금리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리버 금리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 점이냐. 네. 그러면 항상 뭐냐? 신뢰가 떨어진 게 신뢰가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대체 금리가 나오는 게 리버 부분에 한번 상처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금리가 나오면 더
아주 더 예의주시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적인 대안금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비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니아 금리가 발표하자마자 비판이 많았다 보니까 쏙 들어가서 그다음에 2017년 6월 달에 불과 2개월 만에 대학 레포 금리가 나온 거죠. 레포 금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환매체 금리 여기 나온 거로 이제 주장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 레포 금리는 자 금리 자체는 리보 금리보다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너무 기존의 인식들이 레포 금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혁신을 가기에는 인식 변화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냐 영국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을 가하는 것이 영란에게 고답지를 가지만 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문제를 상황에서 마크 커니 같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총재를 영란은행 총재까지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네. 그만큼 영국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크 커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 기존의 리버 금리로 대체를 발표했던 소니아라든가 레포 금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만간 뭐냐 영국 나름대로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SOFR 금리와 버금되는 새로운 금리를 발표할 거를 이렇게 많은 외신을 통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금리 현재는 이미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미국으로 옮긴 상태에서 미국의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페드까지 겸해서 발표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새로운 금리가 영국에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네. 금융시장의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를 복구해서 사실상 국제조달금리에 라이벌 버금되는 이렇게 새로운 영국에 주관할 수 있는 금리를 만들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버 금리도 대체가 되고 페드도 종전에 정책 금리를 변경을 할 경우에 다른 나라도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네. 예. 이제는 각국의 정책 금리는 사실 그동안 라이벌 금리와 성격을 연계성을 감안해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각국들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뀌다 보니까 자 한국의 금융시장 효율성,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시장 효율성, 싱가포르 금융시장 효율성 이런 것의 대각에서는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리보라는 것은 유로랜드의 금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싫든 좋든 세계의 기준금리가 바뀌다 보니까 자 거기에 동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새로운 금리에 해당되는 SOFR 금리와 가장 타겟, 연계가 잘 되는 금리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중앙은행의 변신 욕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통화정책 관할 범위가 자 실물 경제만 생각할 것이냐, 그린스폰 독트린, 자산 부분이 결정된다 버냉키 독트린, 그다음에 감독적으로 중앙은행이 할 것이냐, 빅브라 문제냐, 분할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중앙의 변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해서 뉴노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되다 보니까 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 새로운 SOFR 금리와 가장 연계성 있는 우리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미 저희들 그 동기들의 얘기에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가 됐던 이런 사항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런 걸 생각해서 많은 법정화폐 문제, 교환 문제, 교환 문제 이런 문제 생각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정작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돼서 의원들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지 않는 사태가 되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혼란을 많이 초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도 가장 연구원 많이 한 사람이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모습에서 전문가 얘기들 좀 많이 듣는 이게 화폐 문제, 기준금리 문제거든요. 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사실상 우리도 세계 시장에 동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판치는 이런 인물드는 현상이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심화되지 않는 이런 것을 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달 3일부터 국제기준금리가 SOFR로 새롭게 대체가 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는 50년 만에 큰 변화인데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